아니, 이게 다 기본 반찬이라고요? 추가 요금이 안 붙는다고요? 내가 한국에서 겪은 일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 나는 한국 음식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 태국 음식 같은 건 익숙했지만 한국은 솔직히 관심 밖이었어요. 그냥 케이팝이 요즘 뜨고 있다는 정도. 한국 드라마 몇 개 유명한 작품 이름은 들어봤지만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유튜브 채널 댓글이 이상해졌어요. 한국 음식 리뷰해주세요. 한정식 먹방 찍어주세요. 전라도 기사식당 가서 백반 먹으면 인생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여행 앤드 먹방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원래는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로 시작했는데 점점 먹방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먹방을 더 좋아하니까요. 게다가 저는 원래 음식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뉴욕에 살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차이나타운에서 정통 북경오리를 먹어봤고 리틀 이탈리아에서는 제대로 된 나폴리 피자를 경험했습니다. 멕시칸 타코부터 인도 카레까지 웬만한 세계 음식은 다 먹어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 음식 리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그냥 김치, 불고기, 비빔밥 정도 아는 음식 리뷰하면 되겠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요청이 끊이질 않았어요. 보통은 특정 국가의 음식 리뷰를 하면 한동안 그 나라 음식 요청이 줄어드는데 한국 음식만큼은 다르게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대로 된 한정식 먹어보세요. 인생 바뀝니다. 전라도 기사식당 가보세요. 반찬이 계속 나와요. 한국 오면 음식 때문에 다시는 못 떠날걸요? 반찬이 계속 나온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구글에서 검색해보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정식이라는 걸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반찬이 많아? 미국에서 밥을 먹으면 보통 한 접시 요리가 나옵니다. 스테이크 하나 시키면 스테이크, 감자튀김, 샐러드 정도 나오죠. 하지만 한국 한정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이었어요. 기본 반찬만 10개가 넘는 경우도 있고 찌개나 생선구이까지 포함되면 한 상 가득 차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라도 기사식당 백반이라는 게 제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했어요. 기사식당이라면 트럭 운전사들이 들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백반이 그렇게 맛있다고요. 그리고 9,000원 미국 돈으로 7달러 정도밖에 안 한다고요. 이거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한국행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가족들과도 굉장히 친한 편인데 부모님이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의외로 반응이 달랐어요. 한국, 왜 거길까? 음식 먹으러 가는 거야? 그래도 일본은 가봤으니까 한국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네. 부모님은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하는 일이 여행과 음식 리뷰다 보니 크게 반대하시진 않았어요. 다만 친구들은 좀 달랐습니다. 너 한국 가면 케이팝 팬들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냐? 한국은 한식 말고는 별거 없지 않아? 조심해라. 한국 맵다더라. 이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한국 음식이 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강한 건지 감이 안 왔습니다. 저는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었어요. 뉴욕에서 자랐지만 멕시코 음식도 좋아했고 인도 커리도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걸 선호했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의 매운맛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출발 전에 뉴욕에서 유명한 한국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LA 갈비와 비빔밥은 익숙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불달볶음면이라는 걸 먹어본 순간 이거 농담 아니네. 혀가 얼얼하고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그제야 한국 음식의 매운맛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행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왕 가는 거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고 기사식당 백반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내린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뭐야? 공항이 왜 이렇게 깨끗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입국 심사가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입국 심사만 최소 40분은 걸렸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줄도 짧았고
직원들도 빠르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 뭔가 제대로 된 걸 만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첫 번째 한정식을 먹고 나서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전라도 기사식당에서 경험한 백반, 그것이야말로 한국 음식의 진정한 충격이었습니다. 서울 도착 후 나는 곧장 예약해둔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한국 식당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테이블 매너 같은 게 따로 있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식당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정갈하고 깔끔한 분위기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나무로 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한국식 인사를 하며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혼자 온 손님을 위한 작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혼밥 문화가 발달한 일본과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메뉴를 따로 고를 필요도 없었어요. 한정식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코스 요리처럼 나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직원이 음식들을 하나둘씩 차려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접시에 반찬 몇 개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기본 반찬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반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장조림, 생선구이, 계란찜, 잡채, 도토리묵, 갓 지은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까지 상 위가 가득 찼어요. 이게 다 기본 반찬인가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족하시면 더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살짝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는 추가 반찬을 주문하면 당연히 추가 요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뉴욕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감자튀김이나 샐러드를 추가하면 몇 달러씩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반찬이 기본 제공이고 더 달라고 해도 추가 요금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보니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단순히 음식 종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반찬이 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짜지도 않고 너무 기름지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 먹던 아시아 음식은 대체로 기름진 편이었는데 한국 음식은 담백하고 건강한 느낌이었어요. 한정식을 먹으며 나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정성이 깃든 음식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전라도였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려면 전라도는 꼭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라도 음식이 특히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사식당 백반이 대체 무엇인지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전라도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푸른 산과 넓은 논밭,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작은 마을들. 뉴욕의 높은 빌딩 숲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전라도에 도착한 후 나는 곧장 기사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그 백반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었어요. 식당은 생각보다 소박한 외관이었습니다. 간판도 특별한 것이 없었고 그냥 평범한 동네 식당처럼 보였어요. 과연 여기서 그렇게 대단한 음식이 나올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닌데도 테이블이 거의 다 차 있었어요. 기사식당이라는 이름답게 식사 중인 손님들 중에는 유니폼을 입은 택시 기사님들이 많았어요. 그 외에도 주변 직장인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백반이 9,000원이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7달러 정도. 뉴욕에서는 7달러로 햄버거 하나도 제대로 사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찬이 무려 10가지 이상 나온다고요? 일단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직원이 밥과 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찬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김치, 나물, 생선구이 같은 기본 반찬이 나왔어요.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다시 한 번 더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계란찜, 두부조림, 잡채, 장아찌 그리고 나중에는 조기구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어요.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 내가 뭘 추가로 시킨 적이 없는데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이거 다 기본 반찬인가요?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 반찬이에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9,000원이라고요? 미국이라면 30달러는 받아야 할 텐데.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가격이 아니었어요. 음식 하나하나의 맛이 엄청났어요. 단순히 반찬 가짓수가 많은 게 아니라
각각의 반찬이 다 맛있었어요. 특히 생선구이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두부조림은 간이 딱 적당했고 된장찌개는 깊은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먹다 보니 걱정이 생겼어요. 설마 이거 추가 요금 붙는 거 아니야? 9,000원이 아니라 19,000원 되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는 기본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음식이 많이 나올수록 당연히 더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반찬이 나오는데도 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밥을 다 먹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서를 확인하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9,000원이었습니다. 추가 요금도 없었어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나라 대체 뭐지?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푸짐하고 가성비가 뛰어날 줄은 몰랐어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음식 문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서 경험할 음식들이 많다는 사실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기사식당에서 백반을 먹고 난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음식의 양과 맛, 그리고 가격까지.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딱 그 요리 하나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이드 메뉴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메인 요리 위주로 식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찬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주 메뉴와는 별개로 수많은 반찬이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이 가득한 요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식당에서 백반을 먹고 난 후 나는 근처 전통시장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는 각종 반찬 가게, 떡집, 생선 가게 등이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그러다가 한 국밥집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간판에는 순대국밥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백반집에서 9,000원에 엄청난 한 끼를 먹은 후라 이 국밥 한 그릇이 과연 어떤 가성비를 보여줄지 궁금해졌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듯한 현지인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혼자 온 손님들도 꽤 많았고 자연스럽게 합석하는 분위기였어요. 나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순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뚝배기와 함께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반찬이 또 많았습니다. 깍두기, 배추김치, 부추무침, 그리고 다대기까지. 아까 백반집에서처럼 엄청난 가짓수는 아니었지만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함께 제공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반찬이 무한 리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깍두기를 하나 집어 먹었어요. 아삭한 식감과 새콤한 맛이 국밥과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국밥을 한 숟갈 떠서 국물부터 맛보았습니다. 깊고 진한 육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순대도 푸짐하게 들어있었고 돼지고기 수육도 몇 점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다.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뉴욕에서 이런 국밥을 먹으려면 최소 $20 이상은 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돈 8,000원이라니.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훌륭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국밥을 먹는 동안 주변 테이블을 유심히 관찰해봤어요. 손님들은 반찬을 자유롭게 덜어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몇몇은 반찬을 서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다가가 부족한 반찬 더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한국 음식 문화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음식이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한국에서는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혼자 와서 먹더라도 식탁 위에 반찬이 많고 서로 나눠 먹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 단순한 배 채우기가 아니라 정이 담긴 문화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식당을 나서려던 순간 사장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처음 오신 거죠?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국 분이신데 한국 음식 잘 드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음식이 이 가격에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장님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먹을 게 많지 않아서 적은 재료로도 푸짐하게 차려 먹는 문화가 있어요. 손님들이 배부르게 먹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말을 듣고 나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이 아니라
손님을 배부르게 대접하는 것이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전라도뿐만 아니라 한국 곳곳을 다니며 더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것, 김치가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것, 그리고 서울이 현대적인 도시라는 것 정도.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정식을 먹고 전라도 기사식당에서 백반을 경험하고 전통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는 동안 나는 한국 음식의 본질을 배웠어요. 부산에 도착한 후 나는 곧장 해운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은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꼼장어 구이와 밀면이 유명하다고 해서 꼭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해운대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각종 해산물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싱싱한 화로회부터 바닷가재, 꽃게,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조개류까지. 길을 걷기만 해도 바다의 향기가 물씬 풍겼어요. 가장 먼저 꼼장어 구이를 파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꼼장어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미국에서는 장어 요리를 흔하게 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 구독자들이 꼭 먹어보라고 추천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문을 하자 종업원이 살아있는 꼼장어를 바로 손질해서 철판 위에 올렸습니다. 장어가 펄떡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살아있네요. 그러자 종업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신선하죠. 부산에서는 이렇게 바로 잡아서 구워 먹어요. 장어가 철판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동안 함께 먹을 양념장과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반찬은 역시나 기본 제공이었고 종류도 다양했어요.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반찬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장어가 다 구워지자 나는 종업원의 추천대로 양념장에 찍어서 한 입 먹어봤습니다. 와, 입안에서 퍼지는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엄청났어요. 비린내가 전혀 없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장어를 숯불에 구워서 그런지 향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장어 구이를 먹고 나니 이제 밀면을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밀면은 한국전쟁 당시 냉면을 먹고 싶었지만 메밀 대신 밀가루로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니 당연히 도전해야겠죠. 시장 근처에 있는 유명한 밀면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웨이팅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주문을 하고 잠시 기다리자 시원한 육수에 담긴 밀면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고명으로 오이, 배, 삶은 계란, 그리고 고춧가루 양념이 올라가 있었어요. 나는 먼저 육수를 한 모금 마셔봤어요. 새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그 안에 깊은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먹어본 어떤 면 요리와도 달랐어요. 냉면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의 식감이 전혀 달랐어요. 더 쫄깃하고 씹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수도 고기 육수라 그런지 깊은 맛이 있었어요.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어느새 그릇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번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음식이 맛있고 양도 적당히 푸짐했어요. 밀면을 다 먹고 나서 가게를 나서려는데 사장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언제 먹어도 감동이에요. 사장님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성이죠. 미국에서도 한식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도 한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직접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람의 정성이 담긴 문화 그 자체였어요. 나는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째, 한국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반찬을 함께 먹고 밥 한 그릇도 나눠 먹고 심지어 길거리 음식도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둘째,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싸고 푸짐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요리에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기사식당의 백반부터 해운대의 장어구이까지 모든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었어요. 셋째,
한국에서는 손님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식당이 이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손님이 충분히 먹고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듯 했어요. 이게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 여행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 음식, 이렇게까지 감동을 줄 줄 몰랐는데 이제 나는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음식들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이런 정성이 담긴 한식을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다시 한국에 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여행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 음식, 이렇게까지 감동을 줄 줄 몰랐는데 뉴욕으로 돌아가자마자 나는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편집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첫 영상은 미국인 최초 기사식당 백반 먹방. 예상대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9,000원이라고요? 미국에도 이런 기사식당 있으면 매일 갈 듯. 그 다음으로 부산의 꼼장어 구이와 밀면 리뷰를 올렸는데 한국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주 비빔밥도 꼭 드셔야 해요. 제주도 가서 흑돼지도 먹어보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이제 나는 한국 음식의 팬이 되어 있었어요. 음식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성과 따뜻한 문화까지 사랑하게 되었죠. 나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케이팝과 한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음식 하나로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나라예요. 저는 반드시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어요. 다음번 한국 여행에서는 어디로 가볼까요? 여러분이 추천하는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꼭 다시 떠날 겁니다. 그렇게 나는 한국과 완전히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